네, 확률 랜덤 프로세스 오늘 22번째 시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뭘 했었는지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어나운스먼트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 미팅 다음 번째가 오늘 밤에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리뷰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죠, 물론.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인데 그건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는 어쨌든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할 수 있었어요. 예, 물론 그 안에서 분류를 또 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콜모고로프스 익스텐션 디어럼이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걸 우리가 증명하든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 예를 들면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듯이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그렇게만 하면 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럼은 데피니션을 먼저 해요. First order distribution 또는 density, second order distribution density, any nth order distribution density, characteristic function이라도 상관없고, discrete random process라면은 PMF라도 상관없고, 그것들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어떤 time instant들에서 개수가 n이 n개라도 뽑아냈을 때 그 디스트리뷰션들이 다 specify 되면 fully characterize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디어럼이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뭘 했었어요? 파송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죠. 그래서 파송 랜덤 프로세스는 물론 우리가 말하는 파송 랜덤 프로세스는 파송 포인트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파송 어라이벌 프로세스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파송 어라이벌 프로세스예요.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어떤 오리진 제로, 타임 제로를 잡고 거기서는 일단 0으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는 어라이벌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이벤트의 어라이벌이죠. 있을 때마다 어때요?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시키죠. 그러면 이 랜덤 프로세스는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지만 discrete 랜덤 프로세스죠. 정수값만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보통 책에서 두 가지 프로퍼티를 갖는 arrival process다. 파송 프로세스라는 것이, 파송 arrival process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프로퍼티 두 개를 줬어요. 각각이 뭐죠?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인터벌 t1에서 t2까지 사이의 number of arrivals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요? 파송 랜덤 베리어블이고 파라메타는 어떤 기본 람다에 대해서 그 인터벌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인터벌 내에서 어라이벌 개수를 세고 또 다른 인터벌 내에서 어라이벌 개수를 세는데 서로 이 인터벌이 오버랩이 없으면 아주 떨어져 있어서 상관없고 오버랩이 어쨌든 없기만 하면 이 어라이벌들의 개수가 랜덤 베리어블이죠. 각각 그것이 어떻다고요?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였어요. 그럼 이 두 개만 가지고 파송 랜덤 프로세스가 fully characterize 됐느냐? 물론 거기는 이제 커먼한 람다가 있고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럼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우리가 any time instant에 대해서 first order PMF를 구했죠. 그 다음에 any two time instance에 대해서 joint PMF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mathematical induction에서 쓰는 방법으로 우리가 any n 타임 인스턴스에 대해서 조인트 PMF가 있다고 보고 n 플러스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방식이었죠. 1에서 2로 넘어갈 first order에서 second order 넘어가는 방식으로 컨디셔닝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체인 룰이죠. 체인 룰을 써서 또는 컨디셔널 PMF의 데피니션을 써서 결국 우리가 그 두 프로퍼티만 있으면 어떤 파송 랜덤 프로세스의 any nth order 조인트 PMF를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이퀄리티에 관한 거였는데 인디펜던스죠. 인디펜던스.
인디펜던스는 어떻게 했었어요? x of t와 y of t로 해서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두 개에 대해서 그냥 해봤어요. discrete time일 때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죠? any integer, 그래서 natural number capital N에 대해서 먼저 x of t를 위해서 time instant n 개를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random process y of t를 위해서 time instant s들을 s1부터 sn까지 선택을 하고, 그러고 나면 랜덤 베리어블이 몇 개 나오죠? 2n 개 나오죠. 그 2n 개의 조인트, 예를 들면 CDF가 어떻게 된다고요? x들만의 조인트 CDF와 y들만의 조인트 CDF로 팩터링이 되면 임의의 n, 임의의 엔터플들 두 개에 대해서 되면 인디펜던트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콜모그루프의 익스텐션 티어렘의 어떻게 보면 익스텐션이죠. 확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퀄리티였는데, x of t가 y of t와 같다.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벤트가 아니죠, 그렇죠? 이벤트가 아니고 랜덤 프로세스가 같다는 건데, 이것도 오해할 수 있는 게 타임 t에서 보면 랜덤 베리어블들이잖아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two random processes x of t and y of t are 뭐 예를 들면 identical, equal 이런 표현을 쓰겠죠. 랜덤 프로세스가 equal이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같다는 것을 이 콜모그루프의 익스텐션 디어렘을 써서 표현하려고 하면 좀 복잡해져요, 이때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 콜모그루프 익스텐션 디어렘은 랜덤 프로세스를 a collection of a family of random variables로 보는 건데,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오메가가 abstract probability space에서 튀어나오면, 어떤 랜덤 익스페리멘트에서 튀어나오면 여기에 박스 안에서 제가 딱 있다가 양상불이라고 불리는 이 주머니에서 그 오메가의 확률에 맞춰서 어떤 시그널을, 디터미니스트 시그널을 샘플 패스라고 불리는 꺼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everywhere 같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everywhere, almost everywhere, almost surely 이런 걸 얘기할 때 항상 오메가에서 얘기하죠. 캐피탈 오메가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x 오메가가 같으면 이게 뭐예요? 오메가가 픽스 됐을 때 두 함수가 같다는 얘기죠. 이것이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다 같으면, 물론 이 오메가는 샘플 스페이스에 속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것은 everywhere 같은 거죠.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같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스트롱하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 이벤트의 확률이 1이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almost surely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은 매우 스트롱한 거예요. 매우. 좀 쉬운 방법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각각의 t에 대해서 랜덤 베리어블 x of t와 랜덤 베리어블 y of t가 almost surely 같은 거죠. 맞습니까? 이게 같다고 해서 이게 되나요? 물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퀀스가 있거나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언뜻 보면. 근데 실제로는 시퀀스가 있는 거랑 다름없죠. 왜냐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무한계 있잖아요. 맞습니까? 무한계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지금 아이덴티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같지 않아요. 어쨌든 지난 시간에 강조했듯이 랜덤 프로세스를 보는 방법을 컬렉션 오브 랜덤 베리어블스로 볼 것이냐, 또는 이렇게 박스에서 양상불이라는 박스에서 이렇게 꺼내서 하나씩 보여주는 거냐에 따라서 어떤 개념은 쉽게 설명이 되고 또 어떤 개념은 다른 경우에 쉽게 설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 다 꼭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제 몇 개의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봤었어요. 그리고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정의를 했고, 그래서 mu x of t라고 표기할 텐데, 이것은 뭐냐면 mean process 또는 mean path라고 불리는 거죠. 평균적인 패스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정의됐어요? 각각의 t에서 x of t를 average해서 얻은 타임 펑션이었고, 얘는 어떻게 정의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x of t1과 x of t2라는 랜덤 베리어블들의 코릴레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리얼일 때는 그냥 곱으로 보면 되고, 컴플렉스일 때는 뒤에 걸 컨주게이션 하고, 여기서는 컴플렉스일 때는 뒤에 걸 컨주게이션 안 하는 거고, 이것은 mean을 빼는 건데,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죠? mean을 빼는 것을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해시라고 할까요? 이것을 mean을 빼는 것을 이런 걸 센터링이라고 해요. 제로 민으로 만드는 거죠. 제로 민으로. 그래서 센터링 하고 나서의 코릴레이션 펑션들이죠. 그래서 뭐 똑같이 정의가 되겠어요. 오늘 이게 제법 나올 테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들어갈 것 중에서 제일 먼저는 노멀 랜덤 프로세스예요. 물론 우리는 continuous time, 노멀 또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디스크리트로 하는 것은 쉽게 익스텐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시간에서 지금까지 어떤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티어렘에 의해서 fully specify 했던 유일한 랜덤 프로세스가 파송이었고, 숙제로는 여러분이 이미 숙제를 한 학생들은 몇 문제 봤을 거예요. fully characterize 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근데 지금 뭘 정리하려고 하냐면,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가우시안이다, 노멀이다, 이런 것을 정의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죠? 랜덤 베리어블이 그러면 가우시안이다는 것은 어떻게 정했어요? 랜덤 베리어블이 가우시안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냥 바로 PDF를 주든가, 그래서 베일 컵으로. 또 하나는 뭐였죠? 제로 민일 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주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스가 가우시안이다 또는 조인틀리 가우시안이다. 어떻게 됐죠?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각각이 가우시안이다 이거였죠. 그걸로는 불충분하다고 했어요. 어떻다고 했죠? Any affine transform이 그 랜덤 벡터로 보고 가우시안 랜덤 벡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앞뒤가 좀 이상하잖아요. 가우시안 랜덤 벡터를 정해야 하는데 가우시안 랜덤 벡터여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어떤 랜덤 벡터가 있는데 걔의 any affine transform이 아니라 any weighted sum이, 알겠어요? 랜덤 베리어블 쭉 있으면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면은 안 더하잖아요. 어떤 거를. 사실 어떤 거 더하는 건 어때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하는 거니까. 그래서 weighted sum을 해요. 그게 가우시안이면 그 랜덤 벡터를 가우시안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각각이 가우시안이 되게 하려면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를 내적에서 하나씩 뽑아내서 그게 가우시안이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똑같은 말인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정의했었어요? 어떤 조인틀리 가우시안이다 라고 부르는 PDF랑 CDF를 줬죠. 맞아요? 자, 이제는 무한계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uncountably infinite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어요. T로 파라메타 되어져 있는. 자, 이제는 가우시안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티어렘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For every n integer, 그렇죠? 내추럴 넘버 어떻게 하면 되죠? For every t in Rn,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xt1, xt2, xtn. 자, 이게 뭐죠?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티어렘에서 나오던 바로 그 랜덤 베리어블들이죠.
그래서 n개를 잡겠소. 그리고 이것은 t1에서 tn이요. 그러면 x에서 일종의 샘플링 같은 건데 이벨루에이트 하면 랜덤 베리어블 n개가 나오잖아요. 자,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가우시안 랜덤 벡터라고 하면 되죠. is 가우시안 또는 노멀. 자, 그래서 이것이 definition이에요. definition. discrete time일 때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그러면 define을 했어요. define을. 네, define을 했는데 define을 해놓고는 보면 이게 가우시안 이 부분이 좀 깨름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같은 것이 이거를 뭐 이렇게 표기할까요? 이상한 표기법이긴 한데 벡터로 합시다. 이렇게. 네. 이렇게 정의해 봐요. 그러면 자, CDF characteristic function 어느 거 해볼까요? characteristic function으로 할까요? 자, 이거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요? 이 벡터의 characteristic function은 어떻게 생겨야 되죠? 여러분 기억나죠? mean은 어때요? mean은 항상 characteristic function에서 그 푸리에 트랜스폼에 해당하니까 e to the j 오메가 트랜스포즈 mu로 항상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일단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양자역학 시간에도 배우고 했지만 시노미 시스템도 그렇고 굉장히 특별한 웨이브 폼이 있어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모양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모양이 똑같은 게 있어요. 물론 스케일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뭐였죠? 그게 가우시안 펄스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정의되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어떤 모양이어야 돼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에 그렇죠? 뭔가 쿼드레틱이어야죠. 그래서 자, 이렇게 쓰고 싶은데 보니까 이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쓴 거지? 우리 배웠어요. 이게 어떻게 되죠? 저 매트리스를 잘 써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IJ's 엔트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타나죠? 맞아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정말 캐릭터라이즈 하는데 거기에 인발브 된 게 min 펑션. 그렇죠? 이것도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쓰기로 했죠? 아니죠. 이건 벡터죠. 잠깐만요. 얘도 다시 쓰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딱 보면 min 펑션을 알고 내가 min 패스를 알고 코베리언스 펑션을 알면 맞아요? 그것을 각각 적절한 T1에서 Tn T1 뭐 Tij 페어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내가 캐릭터리스틱 펑션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일종의 뭐 렘마든 디어렘이든 물론 이건 펑션이에요. 어떤 특정한 T1, T2가 아니라 이거 펑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인데 이 두 개가 fully specified Gaussian random process X of T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펑션을 두 개만 주면 돼요. 하나는 min 펑션, 다른 하나는 코베리언스 펑션. T1 축, T2 축에 대해서 다 주면은 끝나겠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min은 뭐 어쨌든 펑션으로 주면 되는데 저 코베리언스 펑션은 어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우리가 랜덤 벡터에서도 비슷한 걸 봤지만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펑션이에요. 그러면 디파인을 해야죠.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펑션을 디파인을 해야죠.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매트리스는 정의했었죠. 펑션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펑션.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펑션은 어떻게 정의하죠?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펑션을 정의하는 법이 있어요. 자, 어디 나왔더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AI와 AJ에 대해서 그리고 TI와 TJ에 대해서 이렇게 놨어요. IJ, AI, RXX, TI, TJ, AJ 그 다음에 아마 컨주게이션이 네. 힌트를 줘버렸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T에 대해서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네, 여기 지금 보면 이 IJ들의 인덱스가 몇 개인지 지금 얘기 안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늘려볼까요? 하나씩 둘씩. 그렇잖아요. 이게 뜻하는 게 이런 걸 거거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약간 리어레인지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전에 썼던 표현대로 하면 잠깐만요. 순서가 조금 이상한데 다시 봅시다. 커미션 어디다가 달아야 되죠? 커미션을 왼쪽 앞에다가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정의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에 따라서 가우시안을 정의할 때 나왔던 바로 그 코릴레이션 매트리스, 물론 코베리어스가 나왔죠 아까. 근데 이 코릴레이션 매트리스예요. 이거 C라고 치면 아까 그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에서 어떤 캐피탈 N을 잡고 임의의 엔터플 T를 잡았을 때 맞아요? T를 잡죠. 예, 이거 좀 이상한 노테이션이 되고 있어요 점점. T를 잡았을 때 네. 그때 나오던 코릴레이션 매트리스가 다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라는 거죠 언제나.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만 봐서 생각하면 랜덤 프로세스를 매 파이나이트하게 끊어서 생각할 때마다 샘플을 해서 그러니까 랜덤 벡터가 어때요? 갖는 프로퍼티랑 동일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펑션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익스텐드 한 거예요. 근데 뭘 써서?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의 개념을 써서 랜덤 프로세스
랜덤 벡터에서 랜덤 프로세스로 익스텐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가우시안인 것, 파송인 것 이런 게 했고 숙제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항상 그렇듯이 어떤 정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유니크한 것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어떤 집합을 정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유니크 안 하면 어떤 집합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그러면 어때요? 나만 사람이고 다 짐승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뭐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집합을 하나 정의한 거잖아요. 뭐 어따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은 참 어떻게 정의해요? 참 애매하죠. 그렇죠? 예. 어쨌든 정의를 했다고 해요. 그럼 집합을 정의했잖아요. 그럼 많아요. 많으면 어때요? 그냥 다루면 잘 다뤄지나요? 물론 그 집합에 있는 모든 엘레멘트의 공통적인 것들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어때요? 어떤 definition, define을 딱 하고 나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어때요? 어떤 넷마나 디어렘이 이래요. 뭐 예를 들면 뭐 X이면 X는 사람이다. if and only if 그래놓고는 다른 얘기를 막 하죠. 정의에 나와 있지 않던 말들을.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모든 멤버에게 적용되는 어떤 속성에 대해서 디라이브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무수히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 부분 집합에만 해당하는 것들. 맞아요?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뭐냐면 집합이 주어지면 그것을 내가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전체로서 보지 않고 하나하나 들여다볼 텐데 또 너무 낱개로만 보면 곤란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룹을 짓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지을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들도 똑같이.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그룹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이셔너리티라는 개념으로 그룹을 지을 거예요. 스테이셔너리티라는 개념으로. 근데 이 스테이셔너리티도 또 그 안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인류를 그룹 짓는데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인종으로 짓겠다 하더라도 인종도 뭐예요? 줄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우리가 스테이셔너리티를 가지고 이제 랜덤 프로세스들이란 것을 분류를 할 텐데 그룹을 지을 텐데 그 안에도 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황인종, 백인종 뭐. 물론 그런 어떤 인종이라는 개념은 사실 엄밀한 건 아닌데 수학적인 분류는 굉장히 엄밀하게 우리가 하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몇 가지를 보는데 먼저 strict sense stationarity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가 strict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엄밀하다는 뜻도 있지만 좁은 거죠. 어쨌든 굉장히. 그래서 wide라는 말이 반대로 쓰여요. 알겠어요? 네. wide 반대말은 narrow기도 하죠. 그래서 narrow sense stationarity 이렇게 봐도 돼요. 그 다음에 wide sense의 stationarity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이 stationarity에서 strict sense stationarity와 wide sense stationarity인데 strict sense stationarity도 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strict sense stationarity가 있고 strict sense stationary가 있고 first order strict sense stationarity인데 위에 거랑 헷갈리니까 first order stationarity라고 해요. 그냥 그러면 당연히 second order가 있을 거고 nth order가 있겠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줄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보겠어요. 자, 근데 스테이셔너리 하다라는 말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스테이셔너리 하다. 스테이션, 버스 스테이션. 거기 있는 거죠. 어쨌든 안 변하는 거죠, 뭔가. 예. 버스 정류장이 움직이면 그게 스테이션이 아니죠. 예. 근데 여기서는 랜덤 프로세스에서 뭔가 안 움직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안 움직인다. 예.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보다 보면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디어렘과 관련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랜덤 프로세스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리고 그게 거의 유일하죠. 웬만한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에 따라서 first order 예를 들면 PDF, second order PDF, third order PDF를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스테이셔너리티도
결국 뭐냐면 그런 first order PDF, second order PDF, third order PDF에 어떤 스테이셔너리티라고 불릴 만한 어떤 스트럭처를 주는 거죠. 그냥 CDF가 주어진다가 아니라 CDF가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다. PDF가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다.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어떤 프로퍼티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first order stationarity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조금 전에 말했듯이 first order PDF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for any t에 대해서 PDF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f x of t of x 이렇게 쓸 수 있나요? first order PDF는 맞아요? x를 정하면 그 랜덤 베리어블이 정해지고 걔 PDF잖아요. 얘가 어떠하면 여러분은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게 뭔가 안 변해야죠. 어디에 대해서? x가 바뀌어도 안 변해요? x가 바뀌어도 안 변할 수 있어요? PDF가 컨스탄트? 물론 어떤 범위 내에서만 컨스탄트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일 수는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죠. 뭘 것 같아요? 시간이 바뀌어도. 알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density가 t의 함수로 봤을 때 또는 어떤 t로 파라메터라이즈드 되어 있는 함수로 봤을 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자, 이 랜덤 프로세스를 생각해서 x축의 타임축을 생각했어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제가 t0에서 이 랜덤 베리어블로 만들어서 얘의 PDF를 봤을 때랑 거기서 뚝 떨어져 있는 또는 뭐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되는 어떤 t2에서 first order PDF를 봤을 때 이 PDF가 어떻다는 거예요. 두 개는. 이 말은. 안 변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PDF가 안 변하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컨버전스 얘기할 때 비슷한 거 같잖아요. 예. 랜덤 베리어블이 같은 것과 랜덤 베리어블 디스트리뷰션이 같은 건 다르잖아요. 물론 우리가 컨버전스 할 때는 인 디스트리뷰션이 있었지만 이퀄리티 할 때는 제가 인 디스트리뷰션 얘기는 안 했죠. 물론. 예. 하지만 생각할 수 있죠. 디스트리뷰션이 같지만 완전히 다른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스트리뷰션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세컨 오더 스테이셔너리티 한번 해볼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strict sense stationary. 알겠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티어렘 하듯이 하면 임의의 두 포인트를 잡아야죠. 맞습니까? 두 포인트를 잡아서 이번에는 세컨 오더 PDF를 생각해 볼까요?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T1, T2를 막 바꿔도 T1, T2를 마구 바꿔도 또 동일하다? 물론 그런 성질을 가지는 랜덤 프로세스도 있겠죠. 그런 성질을 가지는. 근데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first order일 때는 너무 쉽게 정의할 수 있는데 second order일 때는 뭐지? 라는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뭐죠? T1, T2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잡아서 두 개 랜덤 베리블 구한 이 두 랜덤 베리블 조인트 덴서티잖아요. 여기서 내가 타워만큼씩 더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옮기는 거죠. 간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옮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옮기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옮겨도 요 간격이 같은 동안에는 그렇잖아요. 안 변하는 거죠.
물론 이 간격을 달리하면 어때요? 조인트 PDF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조인트 PDF가 뭐예요? 얘가 parameterized only by 그 차에 의해서만 parameterize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T1, T2를 여기서 잡나 여기서 잡나 또 각각의 T1, T2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이만 중요하다는 거죠. T1에서 T2를 뺀 것 또는 T2에서 T1을 뺀 것 물론 그 부호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어떤 걸 여기 두고 이렇게 쭉 옮기는 거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물리에서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물체가 있는데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종의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인 거예요. 맞습니까? 타임 인베리언스랑은 좀 다르죠. 네. 우리가 LTI 시스템 할 때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랑 좀 다르죠. 그건 인풋을 딜레이 시키면 아웃풋도 똑같이 딜레이 되고 뭐 이런 거였죠. 네. 어쨌든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네. 자, 그럼 세컨 오더 정의했어요. 서드 오더, 폴스 오더 할 것이 아니라 any nth order. 그래서 nth order strict sense stationarity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For every t in R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2풀이 만들어지죠. t1에서 t sub n까지. 맞아요? 이것도 대문자로 쓸까요? 우리 대문자로 해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이 뭐죠? 콜모그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 nth order PDF예요. 조인트 PDF. 이것이 어떻게 써요? 여기 있는 걸 딱 보면.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해야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세컨 오더 strict sense stationary면 first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일까요? PDF라니까 헷갈리는데 이게 CDF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컨 오더에서 first order 얻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죠. 아규먼트 하나에다 인피니티 넣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first order에서 translation, second order에서 translation invariant 했으면 하위에서 first order에서는 invariant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nth order에서 strict sense stationary 했으면 그것보다 낮은 센스로는 다 stationary 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랜덤 프로세스 이즈가 있어요. 지금 컨티뉴어스 타임이니까 컨티뉴어스 타임, 리얼 컨티뉴어스 타임, 지금 리얼만 하니까 리얼 컨티뉴어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first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 한 프로퍼티를 갖는 랜덤 프로세스를 잡았어요. 아주 작겠죠. 맞아요. 지금 제가 좀 요만하게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좀 크게 그리겠어요. 매우 과장되게. 그래서 이게 first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 한 랜덤 프로세스들은 요 안에 다 들어왔어요. 다 점이 찍혀 있어요. 셀 수 없게 무한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econd order는 그것보다 이제 좀 작은 거죠. 맞습니까? 왜냐면 만족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에요. second order이면 first order PDF도 translation invariant이지만 뭐 first order하고 second order PDF들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second order 마찬가지로 해서 쭉 가서 어떤 nth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가 있을 거예요. 계속 늘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n은 점점 늘면 작아지겠죠.
점점 작아지는데 마지막에 뭐가 있죠? 모든 인티저 n에 대해서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콜모그래피 익스텐션 티어렘에서 하듯이 모든 n에 대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strict and stationary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of t is nth order strict and stationary for all n. 이것이 바로 x of t is strict and stationary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 정의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프로퍼티를 좀 봅시다. 우리가 정의를 하면 어때요? 정의를 하면 아까 말했지만 if and only if인 것 뭘 정의한 게 아니면 좀 작은 그룹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정의한 이유가 뭐예요? 걔들이 공통의 프로퍼티를 가지기 때문에 정의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그러면 사실 정의할 이유가 없죠. 인디비주얼하게 하나씩 다 프로퍼티를 보면 되죠. 그러면 first order strict and stationary면 이면 뭐이다 이런 게 프로퍼티죠. 맞습니까? 물론 세컨 오더가 저걸 만족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프로퍼티는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프로퍼티가 있어요? 물론 정의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모멘트로 한번 해볼까요? 자, first order 모멘트에 해당하는 평균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자, 랜덤 프로세스의 mean pass는 이렇게 정의됐어요. 근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저 expectation이 인티그레이션으로 보여야죠, 여러분. 이 보는 방법은 뭐라고요? 저 안에 있는 것을 랜덤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t라는 값에서 얻은 랜덤 베리어블로 보면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이니까 적분 값 곱하기 확률이죠. 확률 밀도죠. 그런데 요거는 t를 specify를 본래 해야죠. 이렇게 first order PDF를 써서 예를 들어서 PDF를 쓸 수 있다면 자 이렇게 해놓고 보는데 자 이거 일반적인 정의고 프로퍼티인데 자 first order strict and stationary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 t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죠. 그런데 strict and stationary 뭐예요? 이거를 t에다가 임의의 타우를 더해도 똑같다고 했잖아요. 요게 이 펑션이 안 변하면 이게 t에 대한 함수가 돼요? 안 돼요? t를 바꿔도 같은 값이죠. 그런 건 뭐예요? t에 대한 컨스탄트 함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따라서 이게 컨스탄트예요. 어떤 뮤 x라고 할까요? 뮤. 얘가 뭐 제로로 해도 되죠. 임의의 제로, 임의의 타임을 넣으면 되니까 for all t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mean이 컨스탄트예요. mean pass가 컨스탄트 펑션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세컨 오더면 컨스탄트 펑션이 나와요? 아까 좀 전에 벤 다이어그램 봐요.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무지 좋아하죠. 저는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인데 하루하루 맨날 벤 다이어그램 하나 놓고는 썰을 푸는 거예요. 아, 예, 여러분 사고를 클리어하게 해주기 위해서인데 뭐 이런 집합을 생각해보면 그 안에 뭐가 있고 이렇게. 자 보세요. first order는 어때요? 아, second order이면 first order죠. third order면 nth order면 strict sense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프로퍼티는 any nth order strict sense stationary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다 성립하나요? 갑자기 나 이상한데? 잠깐만. 그렇죠. 다 성립하죠. 네. 큰일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저게 성립하는 집합을 생각하면 그게 first order strict and stationary인 걸 포함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이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 해서 얘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다 되고 줄줄이 다 되는 거죠. 자, second order이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second order이면 first order니까 당연히 일단 mean은 컨스탄트죠. 다시 쓰면
다음에 두 번째 뭘 해볼까요? 코릴레이션 펑션 한번 해볼까요? 코베리언스 해도 되는데 뭐 컨스탄트 빼는 거니까. 자, 코릴레이션 펑션이에요. 자, 그러면 T1과 T2 지점에서 뽑아서 랜덤 베리어블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곱해서 익스펙테이션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더블 인티그레이션에 베리어블을 x1, x2라고 하면 density of x t1, x t2에 x1, x2, dx1, dx2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게 second order strict sensitivitation을 배웠으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t1, t2에 가까웠던 타우를 더하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맞아요? 또는 이 density 자체가 차이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타우라고 놔봐요. 예를 들면 타우를 여기 썼다 저기 썼다 해서 이상하긴 한데, 자, 이렇게 놔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가 t1, t2의 함수예요? 아니면 타우만의 함수예요? 타우만의 함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편의상 그 펑션 이름도 똑같이 r sub xx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there exists a single variable function named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where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학부 때 했어요. 하기는 진도가 여기까지 나갔으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펑션 오브 타임 디퍼런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맞아요? 오토 코릴레이션이 이제 펑션 오브 타임 디퍼런스가 됐잖아요.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죠. 코베리언스 펑션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요. 코릴레이션 펑션에서 이렇게 뺀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 스페셜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펑션 오브 타우가 되겠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얘가 컨스탄트잖아요. 뮤x, 얘도 뮤x. 그러니까 얘는 아예 뭐 아무것도 타우만의 펑션이죠. 컨스턴트 펑션이죠. 근데 얘가 타우만의 함수니까 얘도 타우만의 함수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이제 또 서드 오더, 폴스 오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를 다룰 때 많은 경우에 앞에서 우리가 스테이셔너리티에서 지금 요거 했죠. 지금 요거. 네. 많은 경우에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어때요?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nth 오더 PDF를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시그널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시그널이 있는데 이 시그널이 타임 펑션일 때 continuous time이든 discrete time이든 뒤에 나오는 것도 주로 타임 펑션인데 uncertainty가 있는 걸 다루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full characterization 했어요. 입력을 statistical하게. 그런데 이 시스템이 막 섞어놔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LTI 시스템이라고 해보세요. LTI 시스템이 하는 일은 뭐죠? 막 섞는 거죠. 어떤 한순간에서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그 입력에서 앞뒤에 있는 샘플들을 뽑아서 웨이티드 인티그랄 한 거잖아요. 컨볼루션이라는 게. 그러고 나면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알아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입력을 fully characterize 해도 필터링 하고 나면 그게 심지어 LTI라도 가장 쉬운 게 LTI죠. LTI라도 물론 이제 우리 메모리 리스 나와요. 그게 더 쉬워요. 근데 어쨌든 LTI 필터링 하고 나면 알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디스트리뷰션.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설령 그런 경우도 LTI에서 또는 리니어 타임 패딩에서 우리가 민 프로세스랑
오토 코릴레이션 또는 오토 코베리언스만 알면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챕터 8에서 에스티메이션 디텍션을 스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에스티메이션 디텍션은 뭐냐면 내가 어떤 랜덤 퀀터티를 오브저브를 해서 그것을 거버닝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옵티멜러티 크라이테리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어떤 상황에서 최선을,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교수님이 그래요. 목숨 걸었어? 그럼 사실 그 크라이테리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일까지 뭘 해와 그러는데 그러면 시간이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잠자는 시간 4시간까지는 줄일 수 있어. 하루 정도면 꼬박 셀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적절한 게 뭐가 있지? 목숨 걸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옵티멜러티 크라이테리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추정기, 에스티메이터를 만들겠다고 할 때도 크라이테리언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뭘 하냐면 first order moment, second order moment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면 그나마 쉬우니까.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에서도 우리가 first order, second order moment에 해당하는 mean process랑 auto correlation 또는 auto covariance function 정도에 대해서 뭐 어떤 프로퍼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하려고 해요. 자, 앞에 벤 다이어그램 어디 갔어요? 여기 있었죠. 자, first order이면 만족하는 게 뭐가 있었죠? mean process가 constant라는 거였죠. 맞아요? 그리고 second order까지 되면은 또 어떤 게 있었죠? 프로퍼티가? 어떤 게 있었어요? 오토 코릴레이션이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죠. mean은 당연히 constant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 두 개를 만족하는 걸 하는 거예요. 실제로 디스트리뷰션은 만족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프로퍼티를. first or second order 프로퍼티를. 근데 모멘트들만 mean이 constant고 오토 코릴레이션이 타임 디퍼런스의 함수. 자, 그러면 여기다 그려 넣어 보세요. 그 집합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요? 어떻게 생겨 먹어야죠? 어쨌든 모든 세컨드 오더는 포함돼야죠. 그런데 모든 퍼스트 오더가 포함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맞아요? 그럼 결국은 그림을 그린다면 굳이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걸 정의할 텐데 이거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컨스탄트,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이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Y-sense station error가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네,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필터링 하면 몰라요, 디스트리뷰션. 그런데 LTI 필터링 할 때 보면 사실 어떤 제한된 리니어 타임 베링 필터링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쉽게 세컨드 오더까지는 프로퍼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실컷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했는데 분류만 하고는 뭐 저기 누가 있는지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봅시다. 자, Y-sense stationary Gaussian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봅시다. 우리가 가우시안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자, 이제는 가우시안인데 프로퍼티가 두 개 더 있어요. Y-sense stationality. 리얼만 따지고 있어요, 지금. 컴플렉스일 때는 제가 컴플렉스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리얼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Y-sense stationary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의에 따라서 일단 저 랜덤 프로세스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예요. 그 얘기는 뭐가 되죠? 가우시애너티로부터 뭐가 나와요? mean 펑션과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이 모든 걸 결정하죠. 자, 이걸 아까 했어요. 자, 두 번째.
ysen stationarity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이것이 constant고 맞아요? 이것이 어떤 이름은 똑같이 쓰겠지만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가 됐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First order stationary 한가요? ysen stationary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는? First order density는 가우시안 density인데 mean variance를 봐야죠. 그럼 결국은 어떤 x of t1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는 당연히 가우시안이고 맞아요? mean은 어떻게 되죠? mean? 뮤x죠. 자, 베리언스는 어떻게 돼요? 인데 어떻게 되죠? 이게 cxx의 제로죠. 지금 오토 코베리언스 펑션이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인데 t1 해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얘가 뭐예요? t1의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좋아요. 그럼 first order strict sense stationarity는 만족했어요. 자, 두 번째. second order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 x of t2로 이루어져 있는 엔트리들이 2x1 랜덤 벡터를 생각했어요. 저것이 가우시안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민 벡터. 자,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뮤죠. 그렇죠? 뮤x, 뮤x. 맞습니까? 자, 코베리언스 여기서는 요 벡터의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구해야죠.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 녀석의 베리언스. 좀 전에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t2 빼기 t2니까 제로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죠? cxx t1 t2인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cxx t1 빼기 t2죠. 그런 펑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냐면 ysen stationary 하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면 일단 여기다가도 100으로 다 적어 놓을게요.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고 뭐예요 이거는? t1 빼기 t2만의 함수네요? 그러면 트랜슬레이션을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죠. 얘도 안 변하고 얘도 안 변하고 세컨 오더 돼요. 자, 그러면 어떤 nth 오더를 생각합시다. 자, 이제 어떻게 되죠? 자, 어떤 n투플로 타임 벡터를 만든 다음에 샘플링을 해서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었어요. 이게 가우시안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x가 랜덤 프로세스 가우시안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n 이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민 벡터. 민 벡터가 어떻게 돼요? 스테이셔너리티에 의해서 ysen 스테이셔너리티에 의해서 다 뮤x로 채워져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인데 다 안 쓰고 ij번째 엔트리만 쓸게요. 그러면 본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돼야죠. ti, tj인데 ysen stationarity에 따라서 어떤 싱글 베리어블 펑션이 존재해서 앞의 아규먼트 빼기 뒤의 아규먼트로 되죠. 자, 모든 엔트리가 이렇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ti, tj들의 타우를 더하는 거죠. 자, 여긴 뭐 더할 게 없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 트랜슬레이션 한 양이 또 캔슬이 되잖아요. 다시 봐요. 내가 트랜슬레이션 하면 이 자리에 ij번째가 어때요? cxx ti 플러스 타우 콤마 tj 플러스 타우인데 걔는 요 대입해서 보면 어때요? 여기 차이로 됐으니까 타우가 없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이 매트리스가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하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따라서 nth 오더에서도 strict and stationary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n이 n에 대해서도 성립합니까? 따라서 뭐예요? y and stationary 가우시안 x of t이면 strict and stationary 가우시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가우시안일 때는 Y-sense stationarity가 strict-sense stationarity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first order stationary, second order, nth order, strict-sense stationarity를 정의하고 Y-sense stationarity로 정의했어요. 근데 정의를 하면 뭐예요? 항상 existence, uniqueness를 생각하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 과목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simplify, visualize 말고도 또 중요한 게 그거였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하나만 찾아낼 수만 있으면 일단 지금 정의한 false order부터 strict sense까지 y sense 적어도 거기에 의미 있는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해요. 제일 간단한 거는 랜덤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여러분이 이미 숙제에서 봤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예요. x of t는 뭐 a for all 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면 이건 가우시안이에요. first order는 성립하죠. 가우시안. second order는 어떻게 되죠? second order는 degenerate 가우시안이에요. 왜냐하면 x of t1과 x of t2가 이거는 everywhere 같은 거잖아요. 랜덤 베리어블. 그렇잖아요. a라는 랜덤 베리어블로 이게 x라고 할까요? 그냥 헷갈리니까 x라고 합시다. x는 가우시안, 제로민, 뮤민, 시그마 스퀘어 베리언스. 맞습니까? PDF가 비록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신할 때 매우 중요해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나중에 통신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전자회로의 또는 전기회로의 통신에 사용하는 옛날엔 전자회로는 아니었죠. 아주 초창기에는 전기회로의 도선에 흐르는 또는 뭐 안테나 이런 데 있는 전자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매우 많은 전자들이 어때요?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EM 웨이브가 들어와서 그 안에서 어때요? 출렁거리는 타임 베링하는 EM 필드를 만들죠. 거기에 따라서 애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전자가 절대 영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멀 지터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어때요? 전압이 딱 걸리면 전체적으로는 이쪽으로 흐르죠. 예를 들면.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이 안에서. 마치 우리가 겨울에, 겨울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 그런 거 느꼈을 거예요. 아주 추운 방에 있는데 온풍기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온풍기를 켰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이 뭐 어떤 애들은 저기 가서 붙어 있어요. 난 여기 가서 붙어 있고. 근데 나는 추워요. 그래서 저 친구 보고 뭐라 그래요? 아유 추워 여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온풍기를 세게 틀어놔서 어때요? 제 머리카락 막 날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추위 느낀 적 있죠? 왜 그래요? 이게 매스로 움직이는 것은 이게 전류죠, 그렇죠? 매스로 움직이는 것은 이까지 오는데 어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온도는 오면서 다 식은 거죠. 그동안 주위에 있는 다른 찬 공기랑 부딪혀서. 맞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전자들도 전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전압이 딱 걸리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있지만 이 안에서도 막 춤을 추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어때요?
여러분이 그 초등학교 때 그 보험의 법칙 기억나요? 아마 대부분 그냥 V는 IR 외웠겠지만 교과서를 보면 어떻게 해놨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과학관 가니까 있던데 이렇게 판에다가 못을 이렇게 균일하게 쫙 박아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구슬 하나 떨어뜨려요. 그럼 구슬이 어떻게 돼요? 퉁퉁 튀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어때요? 튀기기 전에는 이 중력에 의해서 어때요? 예, 물론 이게 사실 구르지만 슬라이딩 한다고 생각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 같다가 좀 있으면 어때요? 들이받죠? 그럼 순간 어때요? 속도가 물론 거꾸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간단한 모델은 거기서 속도가 제로가 됐다가 근데 그 가는 민 플라이트 패스 그 디스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뒤로 쭉 아웃 해가지고 쭉 보면 어때요? 컨스탄트로 쭉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전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튀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한 지점에서 보면 어때요? 가다가 팍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멀 지터거든요. 그런 게 전자 하나가 흘러요? 아니면 그런 게 있고 엄청나게 많은 게 흐르고 있는데 내가 기준 딱 세워가지고 여기 몇 개 넘는지 보는 거예요. 전류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럼 어때요? 수없이 많은 게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할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흐르더라도. 그것이 가우시안 노이즈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센트럴 리미트 테오렘에 의해서.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는 노이즈 리미티드 되어 있는 그 증폭을 우리가 확 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런 더멀 지터 같은 게 보이는데 그럴 때 매우 잘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에서 고전적으로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신 책들을 보면 그냥 전부 노이즈는 가우시안 노이즈.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와이파이 있잖아요. 와이파이면은 여기 사실 와이파이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까운 건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저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굉장히 근거리죠. 여기서는 신호가 워낙 세기 때문에 적당히 증폭하면 그 서멀 지터링 같은 게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내 수신 신호가 충분히 높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신호 뒤에 있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와이파이들이 쓰는데 서로 본래는 뭐예요? RTS, CTS라고 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죠. 야 조용해, 나 곧 보낼까? 그럼 알았어 그러면 쫙 보내고 이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못 들어서 막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신호들이 막 오죠. 그런 것들 어떻게 모델링 하겠어요? 가우시안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게 적당히 많으면 또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센트럴 리미트 티어렘에 의하면 가우시안이라고 적당히 넣으면 잘 맞는다 이러면서 모르는 것들을 그냥 다 가우시안 노이즈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껏해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측정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first order, second order 정도거든요. 그럼 가우시안은 어때요? 그것만으로도 캐릭터라이즈를 적당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estimation detection theory에 따르면 동일한 민과 예를 들면 second order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최악의 노이즈가 가우시안이다 이런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유도해 보면 정보이론적으로도 동일한 베리언스를 갖는 랜덤 베리어블 중에서 가장 디퍼런셜 엔트로피가 높은 랜덤 베리어블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언서튼티가 제일 높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말이 되죠. 그래서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도 얘기가 됐고. 자,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 하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두 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Two random processes x of t and y of t 다 리얼만 말하고 있어요.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합시다. 편의상.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 궁금하면 제가 시험에 내드릴게요. 여러분의 익스텐드를 쭉 하면 돼요.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익스텐드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매우 스트레이트 포워드해요. 주의해야 될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왜 두 개의 뭐 피리어딕 시그널을 더하면 피리어딕이 안 되지만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는 항상 되죠. 뭐 그런 것, 뭐 레이셔널이냐 아니냐 이런 것만 중요하지 별로 중요 안 해요. 자,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 하나 리뷰한 게 있었어요. 뭐 어떤 개념이었죠? 인디펜던스. 또 하나는 뭐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요? 이퀄이냐 아니냐였죠. 자,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좀 약한 걸 하겠어요. 그래서 jointly strict sense stationary 하다는 것과 widely 또는 wide sense, jointly wide sense stationality 여기에 대해서 하겠어요. 자, 그러면
자, jointly strict and stationarity를 말하기 전에 그러면 strict and stationarity 하나의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세부 분류가 있었죠. first order, strict and second order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 X, Y에 대해서도 first order jointly first order strict and stationarity를 정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을 확장해서 두 랜덤 프로세스가 인디펜던트하다라고 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떤 타임 t와 s를 잡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랜덤 베리어블 x of t와 y of s가 생길 거 아니에요? 걔의 조인트 덴서티를 예를 들어서 알고, 맞습니까? 스테이셔너리티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니까 트랜슬레이트 시켜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래요. jointly 그냥 strict and stationarity는 이렇게 돼요. for every n for every ts in rn 서로 다른 타임 인스턴트를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런 연산을 도입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엔트리 바이 엔트리로 타우를 더하는 거예요. 이것도 엔트리 바이 엔트리로 타우를 더하는 거고. 예.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같으면 되죠? 트랜슬레이션 한 것과 같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타워들을 다 더해요. 즉, 요 타임에서도 같은 거죠. 그것을 모든 오더에서. 자, 그러면 이제 jointly wise and stationarity는 어떻게 되겠어요? jointly는 first order의 property와 second order의 property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결국 이렇게 나와요.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성책이에요. X is wise and stationary. Y 두 번째. Y is wise and stationary. 세 번째. 그러면 코릴레이션으로 하면 크로스 코릴레이션으로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이 어떤 싱글 베리어블